자, 저희가 이 컨텐츠 쪽에서 자 지금 YG 플러스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DS DOU도 지금 분석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노머스까지 해가지고 자 얘기 나온 김에 일단 세 종목을 모두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이 세 개 종목이 현재로 가장 강한 거는 노머스죠. 자, 요 종목이 현재는 지금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데 요 저희 세 종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요거 살펴보게 되면 우선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음원주죠. 음원주. 그다음에 DOU는 팬 플랫폼 회사고요. 노머스는 팬 플랫폼과 공연 기획 쪽에 이렇게 놓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연 기획 쪽이 주 포인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요인은 보이는 부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변동성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흐름으로 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단발성 경향이 가장 강한 종목은 당연히 YG입니다. YG 플러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앞서도 보게 된다면 이게 주가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YG 플러스가 예전에 저 폭주를 했을 때 뭐 가지고 올라 들어갔었죠? YG 플러스가 예전에 저 폭자던 때 로제이 아파트 로제이 아파트 이게 대히트를 치게 되자 그 음원 성공에 대한 기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불핑 기대 이런 분들이 이런 게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노머스 같은 경우에 음원 기대,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연 기획 기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전에 예전에 이제 스토리를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딴소리가 되겠습니다만, 자, 엔터 업계의 합종 연행이라는 건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합종 연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암묵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실제로도 있을 때, 야, 네가 내 말 안 듣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실력자들한테 대항을 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연예인들 굉장히 많죠. 예전부터 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한때 날렸던 모 여성 가수 같은 경우에 유명 DJ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뭐 뺨 얻어맞고 그리고는 저 아래쪽 길로 사라져버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열심히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결혼도 한 뭐 또 여성 가수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소속사의 사장이게 됐던 아주 오래된 유명한 원로 가수라고 봐야죠. 원로 가수 이분한테 찍혀가지고 또 한동안 나오지 못한 배우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과거의 합종 연행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형태라면 해먹자의 형태였습니다. 디초콜릿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한국 이제 이 음반이라든가 이 연예 기획에서 뼈가 굵은 이제 개인 회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뼈가 굵은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김광수 같은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왕창 담아가지고 사람들 면면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회사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서로가 다 돈을 빼쳐먹자 쪽으로 가면서 디초콜릿 결국에 상패까지 되버렸죠. 그 유명한 유재석 출연료 떼쳐먹기 그 뉴스에도 나왔던 이런 형태로 진행됐다라고 하면 지금의 합종 연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화계 같은 경우에도 본다 그러면 여러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영화 제작비가 들어온다 그러면 영화 감독들이 일단 우선 30%는 떼먹어버리고 인마이 포켓으로 내가 주머니 넣어버리고 그리고 영화 스태프들 피를 짜내죠. 고혈을 짜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 봉준호 감독같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표준 계약서 쓰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이, 그래서 꽤나 과거에 비하면 이제 많이 개선되는 흐름들 보였었고요.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YG 플러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YG 플러스에는 YG만 있는 게 아닙니다. YG 플러스에는 YG 외에도 하이브가 있고요. DOU는 SM 쪽 회사입니다만 SM만 있는 게 아니라 SM만 있는 게 아니라 JYP도 같이 있죠. 그래서 이전에 뭐 예를 들면 SM의 건 일어났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브가
여기서 이제 약간 이게 조금 이게 희한한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자, 여기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 이래서 이 음원들에 대한 기대가 붉어질 때 단기 변동성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장 강한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자, 앞쪽에 얘기 드렸는데요. 예, 자, 여기 샤이니 태민 같은 경우죠. 지금 중국 첫 단독 팬 미팅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이런 거요. 그래서 저 4대 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이거 왜 SM 안 하고 지금 갈라진 거 같으네요. 그쵸? 예. 자, 저기 보시죠. 이게 왜 얘네들 같은 경우 샤이니 같은 경우는 SM의 대표적인 남성 그룹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태민이 16년 만에 SM을 떠난다. 이렇게 되고 온유도 신생기획사로 가고 빅플래닛 이렇게 가고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대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메이저 섹터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빠진 애들 같은 경우가 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SM에 있을 때는 이게 다 됐었죠. 원활하게 회사에서 다 해줬으니까. 근데 SM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개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뭐 이쪽에 이제 MC몽이 총괄 근데 MC몽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러났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얘네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해외에서 공연하거나 이런 데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능력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게 다 메꿔주는 게 이게 노머스야. 그러니까 4대 메이저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잡아나가는 게 이게 노머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머스가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앞에도 보여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그들 것처럼 제가 뭐 캐대헌 열풍 같은 경우도 이수에도 YG 플러스뿐만 아니라 노머스도 그대로 받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K-팝 열풍이 강해지면서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름도 듣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번 주말에 복면가왕에도 좀 나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그 그룹 같은 경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애들이 등장하자마자 데뷔하자마자 뭐 글로벌 차트를 뭐 휩쓸고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 태민은 아는데 아이유는 뭐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루셈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추는 알죠. 추는 아는데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연들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이거 단독으로. 그러니까 태민이 같은 경우도 SM에 있을 때는 됐었지만 지금 SM에는 나와 가지고는 이게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나왔던 것 같은 이런 거 같은 거로 이걸 지금 노머스가 다 맡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가장 강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 거는 이 노머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디어유는요 이 중에서 모멘텀의 단기 모멘텀의 영향을 가장 약하게 받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앞서 보이는 것처럼 이 디어유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발성 시세의 형태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요. 단발성 시세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길게 크게 이렇게 그려 들어가는 장기 추세형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어유 8% 따라 들어왔죠? 그래서 이 디어유는 장기 추세형 종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조금 호흡을 길게 잡고 들어가는 형태의 거래보다 내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못 보고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 대처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셋 중에서 디어유가 저가로 내려왔을 때 사는 걸 요걸 중심적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타 오늘 당일 단타로 끊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세 종목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단기 변동성이 가장 강한 종목 YG 플러스. 자, YG 플러스가 모멘텀을 받는 구간, 요런 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현재 향후 성장성이라고 하는 거, 성장 모멘텀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아서 스윙 거래로 계속해서 공략해서 들어가는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 노머스 이렇게 잘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는 YG 플러스를 메인 축으로, 그 다음에 스윙 거래는 노머스를 축으로, 그리고 중기 형태 롱스윙 중기 쪽으로 간다 그러면 DOU를 축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돼요. 이거 이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요, 이게 우리 K-팝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이쪽에 축소될 기미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BTS 같은 그룹들이, 그리고 지금 저기 나가 있는 YG의 예상, 여러분들 일반 우리 국내에서의 평가보다 해외 쪽에서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더 강력하고 좋은 스트레이키즈, 스키즈라든가 뭐 볼핀 같은 경우 말할 필요 없죠. 뭐 이게 조회수 기록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룹들이 날려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가서 이렇게 해외 팝 가수들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뭐 퀸 같은 전 세계 모두가 다 좋아하고 유명한 밴드들도 있지만, 뭐 그런 밴드들만 좋아합니까? 뭐 아바라든가 이런 것도 그거 않잖아요. 그 아래쪽에 보면, 저 아래쪽에 보면, 그렇게 뭐 대단히 뭐 히트를 하지를 않았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를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감동하고 뭐 눈물 흘리고 그러고 가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 나라 가가지고 무슨 공연을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왔는데, 웬일이야, 뭐 관객들이 막 자기 노래를 막 다 떼창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은 반대로 된 거죠.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얘들이 누군지도 몰라. TV에도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음악 프로그램에 장하시 음악 프로그램 뭐 한두 명만 나와, 가수들이. 그렇죠? 대형 소속사들 같은 경우 팀이 몇 개씩 놓여져 있고요. 그 외에도 중소형, 더 많은 수의 중소형 기획사의 아이들도, 그룹들 무사하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 같은 경우가 모두가 다 빛날 수 있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연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현재로는 가장 강한 갭이 이 노머스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머스. 그러니까 현재 같은 이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연하고 그다음에 팬 플랫폼으로는 안 돼요. DOU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팬 플랫폼 가지고는. 그러니까 얘는 팬 플랫폼의 성장성 가지고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공연이에요. 공연. 그러니까 3분기 정도까지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그 뒤에 이제 공연 쪽이라고 하는 것이 둔화되는 흐름에서는 노머스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뺐다가, 그렇죠, 늘 사이클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빠져나갔다가 다시 내년도 같은 경우에 다시 공연이 활성화되는 쪽 같은 데라 그러면 이제 그때쯤에 중간에 이제 이런 큰 굴곡이 나오겠죠. 그때 또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각각의 포인트를 명확하게 살펴보시고요. 그 포인트를 특징을 알게 된다라면 이 종목들을 각각 공략할 수 있는 시기, 그 다음에 공략하는 스타일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 흐름이 나오겠죠. 자, 노머스까지 해서 세 종목의 차이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요거 이게 기억해 두시면 이제 그때 어느 종목을 중심으로 잡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답이 나오겠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할 경우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까먹을 수도 있고, 혹은 다음번 같은, 지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거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다음 사이클 같은 경우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새롭게 내용 듣고, 그걸 일일이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힘들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오늘은 요거, 오늘은 YG, 오늘은 노머스, 지금은 이번에는 DOU. DOU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형태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는 이런 건 그렇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DOU가 여러 개 돈 없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 쉬었으니까요. 이렇게 쉬면 말아가지고 돌려서 튕겨져 나가버리게 되면 원심력 받고 더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가지고 이제 홀딩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지고 쭉 홀딩하는 형태 이렇게 모양새가 조금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들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라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입장이라면 제 스타일에는 이거죠. 디어 유저. 저는 이제 길게 잡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형태라 그러면 이제 YG라든가 노머스 쪽을 당연히 선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 틀려요. 요런 전문가별 특징을 파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만큼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으시면 저 전문가가 24분이나 되는데 이 24분들이 다 어떻게 다루는지 뭐 예를 들면 전문가 이게 프로필을 눌러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실전 투자대회 이래 전부 실전 투자대회에서 이거 우승하거나 입상하거나 이런 분들 실전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타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근데 뭐 반드시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주력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일이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딱히 맞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전문가들을 하다 보면 나옵니다. 아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쭉 찾아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6명 정도 이렇게 쭉 쌓아놓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살펴보고 계시면 꾸준하게 수익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별로 이렇게 특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향에 맞춰서 그에 걸맞는 전문가를 찾아내는 이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다 공짜로 해드리고 다 드리니까요. 추천 종목도 드리고 매매 기법들도 공짜로 강의를 다 알려드리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찾아가시게 된다라면 반토막 깨는 것도 뭐 다 찾고요. 우량주들 묻어나가지고 앞에도 봤지 않습니까? 뭐 두산 에너빌 같은데 이런 데다 집중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두산 에너빌 사두고 거의 묻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 단타로 노리는 이렇게 플러스해서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조금만 현명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